살다 보면 누구나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만 남죠.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거나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조언을 무시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거나 작은 유혹 앞에서 장기적 손해를 간과하는 일은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쩌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빠져드는 걸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앞의 달콤함에 끌리며 불편한 진실보다 듣기 좋은 거짓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결국 손에 남는 상처를 감출 수 없게 만들죠. 경고음이 울려도 내 욕심을 외면하기 어렵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스스로 발등을 찍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실수는 대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비롯되며 그 아픔은 생각보다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그 실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선택의 순간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과 그 선택 뒤에 따라오는 후회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때로는 무지에서 비롯되고 때로는 자만이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늘 한 가지 진실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그 실수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성장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실수를 단순한 실패로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함정의 정체를 함께 마주해 보시겠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지식과 경솔한 판단이, 때로는 지나친 자신감과 자만이 스스로를 깊은 함정에 빠뜨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였던 것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후회로 커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문제는 그런 깨달음이 대개 너무 늦게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경계심을 풀고 무심코 발을 내딛는 걸까요? 왜 타인의 충고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확신 속에 머물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까요? 무지와 자만이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이제 그 모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식의 부족은 종종 인생의 가장 쓰라린 실수를 낳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배우려는 태도를 버릴 때 사람은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둡니다. 친구가 경고해도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며 웃어넘겼던 적 있지 않나요? 그러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돌아올 때면 억울함보다 자신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무지가 만든 함정은 언제나 입을 다문 채 기다리고 있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무지 위에 쌓인 자만은 또 얼마나 치명적인지요. 경험이 조금 쌓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봤는데라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조심스러워야 할 때일수록 사람은 오히려 경솔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을 과신한 채 내린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부를 때 자만은 항상 후회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경계심 없이 내린 선택은 삶의 방향을 크게 틀어버립니다. 순간의 편안함이나 즉흥적인 감정에 휩쓸려 이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내디딘 한 걸음이 때로는 몇 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타인의 조언을 무시한 적 있나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진심으로 던진 말들이 귀찮게 느껴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는 내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죠.
결국 듣지 않는 자가 가장 큰 대가를 치릅니다. 설마 이 정도로 문제될까? 라는 안일함도 또 다른 덫입니다. 작은 균열은 대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이 언젠가 모든 걸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지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문제죠.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처럼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을수록 잘못된 판단에 빠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지식을 넓히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청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만에 빠졌을 땐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질문은 경솔함을 막아주는 좋은 방패가 됩니다. 타인의 충고도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다 듣고 나서 걸을 건 거르더라도 적어도 그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는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인생의 많은 후회는 사실 무지와 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 두 가지가 교묘하게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그 함정조차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가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요. 그러니 실수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깨달음 이후의 선택입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조금만 더 경계심을 세우며 살아가 보세요. 살다 보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누군가에게 쏟아낸 말 한마디,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 시작한 잘못된 관계, 기쁨에 도취되어 내린 경솔한 선택들. 그 순간에는 분명 내 마음을 따랐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후회를 남기는지 깨닫게 되죠. 문제는 이런 실수들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늘 불쑥 찾아오고 이성은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 일쑤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감정의 노예가 되어 중요한 선택을 망치는 걸까요? 감정에 휘둘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분노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상대방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눈앞의 상황도 흐려집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했나? 라는 억울함과 너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라는 분노가 합쳐지면 우리는 종종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죠. 그러고 나면 남는 건 허망함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입니다. 그때는 참는 게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보면 참지 못한 내가 더 손해였음을 깨닫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던진 말 한마디가 몇 년 동안 관계를 갉아먹을 수도 있고 평생 후회할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순간의 화는 지나가지만 그때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저지르는 실수도 많습니다. 외로움이나 두려움 혹은 애틋함에 휩쓸려 내린 결정이 때로는 상처로 돌아오죠. 그래도 그때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라며 돌이켜보면 그 사랑이 실은 집착이었음을 혹은 자기 자신을 희생한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을 잃는 게 두려워 스스로를 잃은 적 있나요? 필요 이상의 인내로 자신을 다치게 한 적은요? 관계 속에서 감정이 앞서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외로움만 채우려는 선택은 결국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하는 감정입니다.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붙잡은 사랑은 결국 나를 해칠 뿐이죠. 공포와 불안도 감정을 왜곡시켜 잘못된 선택으로 이끕니다. 혹시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섣부른 결정으로 이어지고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아라는 불안이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 내린 결정은 대개 후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급하게 몰아세우지만 진짜 중요한 선택은 서두를수록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돌아와 나를 덮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공포가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깨닫게 되죠. 기다림과 침착함이 때로는 최고의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조차 경계심을 흐리게 합니다. 뭐든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 감정에 휩쓸려 세밀한 검토를 소홀히 할 때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기쁨은 우리를 들뜨게 만들어 실수를 사소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작은 서류 하나 대충 넘겨도 괜찮을 것 같고 약속 시간쯤은 조금 늦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죠. 하지만 그런 사소한 태도가 결국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지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방향을 잃습니다. 행복할 때일수록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진짜 오래가길 바란다면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린 결정은 늘 말합니다. 네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너를 끌고 간다고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은 선택입니다.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기쁠 때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잠깐 멈춰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지금 이 선택이 한 달 후에 나를 어떻게 만들까? 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때로는 인생을 구합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오래갑니다. 당신의 내일이 후회로 가득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오늘은 감정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아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딛는 한 걸음이 미래의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늘 함께하고 믿었던 관계일수록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깊은 상처로 남곤 하죠. 가까운 만큼 경계심을 풀고 방심하게 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상대방을 무심코 다치게 하거나 스스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라고 믿었던 사람이 등 돌릴 때의 충격,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관계를 가게 할 때의 후회, 사랑으로 감싸주던 관계가 어느새 상처의 칼날로 변할 때 우리는 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걸까요? 혹시 그 친근함이 때론 경계를 무너뜨려 서로를 더 쉽게 다치게 하는 건 아닐까요?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상처의 뿌리도 깊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기대와 실망, 형제자매 간의 질투와 경쟁, 배우자와의 오해와 다툼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 잘되라고 한 소리야 라는 부모의 충고가 때로는 마음을 더 옥죄기도 하고 자식의 무심한 말이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기대와 이해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관계를 더 엉키게 만듭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다는 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배신과 오해는 적잖이 찾아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가 어느 날 등을 돌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친밀함 속에 감춰진 질투와 비교심이 우정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친구라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일 수 있죠.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가 뭘 안다고 저러나라고 넘겼다가 후회한 적 있나요? 그 말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관계는 소원해진 후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 편해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의 상처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더 복잡해집니다. 처음엔 작은 오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응어리로 남고 애정이 식을수록 불만과 서운함만 커져갑니다. 지나친 기대와 의존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감정적인 말다툼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소유욕과 집착은 상대방을 질리게 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입장만 고집하면 결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사랑은 원래 달콤하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가장 쓰라린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나 말투에 예민해질 때 관계는 점점 부서집니다. 서로 사랑하더라도 존중과 배려가 빠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작은 선택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료의 실수를 지적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하면 불편한 감정만 남고 상사의 지시를 무심코 넘겼다가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나오는 무심한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그냥 업무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이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그 결과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시되면 직장 내 분위기는 서서히 삭막해집니다. 특히 작은 오해가 쌓이면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일들이 결국은 서로의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가장 친근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경계를 잃고 방심합니다. 너니까 하는 소리야 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공격성, 가족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자기 희생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친밀함은 곧 신뢰 위에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면 다시 쌓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은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에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많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낯선 이가 아닌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그 관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가장 큽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회복과 화해가 주는 감동도 크니까요. 중요한 건 상처만 남기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남은 미움과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며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후회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할 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유독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실수가 남긴 후회에 갇혀 길을 잃을 때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반성과 자책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희미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실수를 단순한 상처로 남기지 않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외면하거나 변명하면 후회는 더 깊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대신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돌아보세요. 감정에 휩쓸렸던 건지, 상황에 몰려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무지와 자만 때문이었는지요. 이유를 찾다 보면 단순히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던 배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바로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실수는 잘못이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선택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 실수를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성과 자책의 경계는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끝없이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멍청했지? 라는 생각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자책은 자신을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후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실수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배움이 있으면 그 실수는 더 이상 상처만 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충고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때론 거슬리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속을 뒤집히게 하고 그때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은 괜히 더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귀를 닫아버리면 얻을 게 없습니다. 충고를 들을 때는 감정의 필터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거친 말투나 불필요한 비난은 무시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나 교훈은 건져야 합니다. 모든 충고가 맞는 건 아니지만 듣지 않는 것보다는 듣고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말이 때론 가장 필요한 진실을 담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면을 단련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실수의 많은 원인은 순간적인 충동과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며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이 내일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실수를 막아줍니다. 또한 감정이 격할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다시 보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평소에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충동적 행동을 인식하고 멈추려는 노력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후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과거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회는 뒤를 돌아보게 만들지만 너무 오래 바라보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실수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의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보다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과거에 갇히면 현재와 미래까지 잃게 됩니다. 실수는 당신을 망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당신을 만들기 위해 찾아온 시험일 뿐입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실수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늘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후회는 짧게, 배움은 길게 가져가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의 후회로 가득하길 바라지 않으니까요. 실수했다고 당신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실수 덕분에 당신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테니까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히고 반복되는 실수에 지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써도 번번이 무너지고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려 해도 쉽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을 때, 때로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같은 고민을 한 이들의 지혜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삶과 동떨어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삶의 지침서입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혼란스러운 마음속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질지도 모릅니다. 먼저 스토아 철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반응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 화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전보다 덜 거칠게 느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가 고통을 만든다고요.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줄 때 이건 나를 시험하는 기회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여전히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며 선택할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좀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고요.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니체에게 삶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실수했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아픔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는 고통조차도 성장의 도구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실수와 상처는 우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입니다. 니체의 가르침은 때로 거칠지만 그 안에는 큰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실패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니체는 그런 당신을 진정한 초인이라 부를 겁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정할 때 마음이 더 편해진다고 말하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또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서만 찾으려 하니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때로는 기대를 낮추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평화를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뿐입니다.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에 관계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실수를 줄인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만 괴롭고 잘못을 숨기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아들러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안해라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더라도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아들러는 타인을 돕는 삶이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쓸 때 내 마음도 편해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오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잃은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떠난 것은 떠나보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실수도 미래의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참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끝없이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속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고통을 줄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길입니다. 철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감정에 휩쓸릴지, 스스로를 더 괴롭힐지, 아니면 교훈을 얻고 나아갈지는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철학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내면의 평정을 지키며 나 자신을 잃지 말 것. 고통은 삶의 일부지만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에 지배당하지는 않아.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인생은 어쩌면 실수와 후회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서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고 때로는 무지와 자만에 기대어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는 건 종종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씁쓸한 후회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실패의 흔적이자 동시에 성장의 씨앗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오래 머무르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모든 실수와 상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한 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배우고 부족하기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은 쉽게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할 때가 많죠.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그때만 잘했더라면.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과거에 발목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일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어. 몰라서 그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 눌려 멈추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관계에서 얻는 교훈도 큽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웁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지만 그만큼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당신의 마음도 덜 무겁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언젠가 그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겁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나 자신도 실수했듯 타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해는 모든 후회의 무게를 조금 덜어줍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던 과거도 시간이 지나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며 웃어넘길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아프겠지만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이 시간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가끔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늦었어, 이미 다 틀렸어 라는 생각에 휘둘릴 때도 있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삶은 계속되고 당신에게는 아직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후회 속에 갇혀 멈춰버리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제 놓아주고 앞으로의 선택에 더 집중하세요. 내일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실수로부터 배우며 살아갑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러니 실수했다고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당신이 있고 앞으로의 당신은 더 성장할 테니까요. 인생은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실수를 받아들이며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실망스러웠을지라도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후회를 넘어 성장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죠. 그러니 다시 걸어보세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말고. 당신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겁니다.